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채널은 심리와 상담, 마음 공부에 관한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호응해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바깥의 풍경이 좀 움직임이 있네요. 평상시에는 너무나 바깥 거리 풍경이 조용해서 분명히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데도 마치 정지된 사진을 바탕으로 깔아놓은 것처럼 느꼈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맞습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를 잘 보시면 바람에 휘날리는 게 보일 거예요. 오늘은 이곳 뉴질랜드 북섬, 그 중에서도 노슬랜드라고 하는 북쪽 큰 지역이죠. 그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날입니다. 길게는 3시간, 짧게는 1시간가량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원인은 지금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이미 복구는 됐지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전기 기사가 와서 전신주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한 20분만 단전이 일어나도 굉장히 큰 뉴스죠. 특히 서울 도심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되면 굉장한 업무 마비, 혼란이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국가 기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안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전기 공급과 관련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뉴질랜드는 평화로운 나라고 다른 곳에서 침입해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전기 공급이 끊겨도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인근의 카페들도 거의 다 문을 닫거나 잠시 장사를 하지 못해서 쉬고 있었는데 누구도 불평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것이 뉴질랜드의 삶입니다. 이것이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뭐든지 느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복구도 느리고 복구가 느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 빠른 문화에 적응이 된 분들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온 분들은 느리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한국에 가면 너무 빨라서 적응이 힘들다고 할 수 있죠.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화에 있다면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적응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그 기준을 고수하고 살려면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심리맨 이야기 하려고 해요. 유튜브 카테고리 플레이리스트를 보시면 나, 심리맨 이야기라고 하는 플레이리스트에 담을 내용입니다. 오늘은 웃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정말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성적이고 또 그 위에 진지한 성격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웃는 스타일은 아닌데 과거의 삶은 너무 건조했죠. 너무나 웃음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20대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웃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습니다. 실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들, 잘 웃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가 서서히 전파됩니다. 행복은 서서히 전파되지만 불행은 순식간에 감염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결과가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기운을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민감한 분들은 감각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감각적으로 분별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도 좀 둔감한 분들은 무분별하게 사람을 만나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접촉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유쾌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고 더 고립되는 것 같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 겹으로 에워싸인 아주 묵은 감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겹겹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게 먼저 급선무이죠. 여러분들은 잘 웃는 편입니까? 아니면 웃을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안 웃고 못 웃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인생이 굉장히 진지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마치 세상 짐을 혼자 떠안고 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생각이 아주 많았고 늘 골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지한 것을 또 즐겼어요. 나름 거기도 맛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진지함을 즐기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변화를 한 후에 다시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인생이 진지했던 게 아니라 심각했던 거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제가 웃음이 없는 것은 웃을 일이 없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웃을 일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러한 세상 탓으로 돌렸고 그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오만이었고 오해였다. 이렇게 저 스스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인생에 진지한 게 아니라 심각한 거였다. 진지한 것과 심각한 것은 다르죠. 진지한 것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진지함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심각해지는 것이죠. 저는 두려움을 바탕에 깔고 심각했던 사람이었죠.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처음엔 믿었지만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제 스스로 심리학을 적용하면서는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웃지 않았던 결과로 저는 마음이 굳어 있을 뿐 아니라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너무 오랜 시간 웃음을 잃고 살다 보니까 가끔 웃을 때 얼굴 근육이 땡기는 걸 느꼈어요. 그 근육을 쓰질 않으니까 오랜만에 그 근육을 쓸 때 근육이 땡기고 굉장히 어색함을 느꼈죠. 그러니까 웃을 때 어색한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쾌활하게 웃지도 못하고 그만큼 웃음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관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웃는 사람들, 그리고 웃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 사람들은 단지 여러분들을 유머로 웃기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고 다만 만나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배려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담실에 갈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마치 전염되듯이 계속 이러한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우울하고 무겁고 이러한 심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계속 그러한 사람들만 또 만나게 돼요. 이 세상은 어둠이 있을 뿐 아니라 밝음이 있죠. 그림자가 있을 뿐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다 양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내가 만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먼저는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찾으려면은 먼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문화들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셔야죠. 없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그것처럼 공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면 찾게 되고 찾게 되면 찾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을 즐겁게 유쾌하게 편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관계, 지속적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사람과의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속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맺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러한 얼굴 근육이 굳은 상태에서 생각을 바꿔서 좋은 사람들, 유쾌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그들과의 만남을 더 넓혀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저의 행동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마치 릴레이처럼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태도,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 이러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러한 모임들도 있구나.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러면서 점점 이 세상에 대한 편안함, 사회적인 지지와 함께 안락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과거의 그 생각의 패턴 역시도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선순환의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인간관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쾌한 사람들, 잘 웃는 사람들, 웃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웃음이 늘다 보니까 어느새 얼굴 근육이 땡기던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자연스러워졌고 미소 짓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어느 순간에 저도 유쾌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는 분명히 여전히 성격 검사를 하면 내성적인 사람이 분명한데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웃고 유쾌하게 사람들을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억지로 한 건 아니고요. 억지로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먼저 유쾌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행복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서서히 일어났지만 확실한 변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서서히 전파되고 불행은 순식간에 감염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가볍고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잘 웃어야 되는데요. 억지 웃음을 지으란 뜻이 아니라 이렇게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들, 그러한 집단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 바이러스에 젖어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요. 조금씩 서서히 변화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나를 가져다 옮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아직 잘 만나지 못했다면 유튜버 심리맨과 함께 관계를 맺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댓글 그리고 1:1 오픈챗 그리고 이메일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웃음과 관련해서 심리학 연구가 하나 소개할 게 있거든요. 듀셴 스마일, 페넴 스마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얼굴의 심리학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